오늘은 바다톡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훈초등학교 교사 최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생태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를 하기 전에 어떤 단계로 할 거냐면 처음에 생태계란 무엇인가. 그러면 생태계는 이런 거네.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는 어떤 걸까. 해양생태계는 왜 해양생태계가 중요한가. 해양생태계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위기들이 있는가. 그 위기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깊게 못 들어가고요.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1회부터 5회차까지 계속 뭐 환경오염,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뭐 건너뛰는 것도 있을 거고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환경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경이 뭘까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들, 그죠? 그것도 환경 맞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또는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환경이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환경보호.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환경을 한자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리 환자에 경계경, 지경경, 경계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리는 동그라미잖아요. 고리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환경이다. 그러면 환경이 되려면 고리를 주고 경계가 있으려면 무언가 중심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부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 그죠? 인간이 가운데에 있는 거죠. 인간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환경이라고 하고,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자. 그럼 둘러싸여 있는 걸 가장 대표적인 거 자연이잖아요. 이거 자연, 그죠? 자연인데 그러면 자연 보호합시다, 환경 보호합시다라는 뜻에 숨어 있는 것은 중심에 있는 누구? 인간을 위한 거죠. 인간을.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환경보호, 자연환경을 보호합시다. 이거는 그 기본적인 사상에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최고니까 인간을 위한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생태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태계는 1935년도에 영국의 식물학자이자 생태학자로 유명하신 그 아서 조지 텐슬리라는 분이 처음으로 만들어냈대요. 1935년에. 그리고 난 이후에는 뭐 같이 공용해서 쓰다가 이제는 생태계 환경, 뭐 생태계 보호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생태계는 이겁니다.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상호작용이다.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 그걸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중심에 있고 주변이 환경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왜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자.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인간이 중심에 있고 바깥에 주변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인간, 동물과 동물, 여기 써 있죠. 동물과 식물, 이런 다양한 상호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이게 생태계라는 뜻이죠. 조금 생각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계나 환경도 마찬가지고 생태계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개념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걸 제가 이 공부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러면 해양 생태계는 무엇이냐? 육상 생태계도 있을 거고 해양 생태계도 있을 거고 생태계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습지 가면 습지 생태계도 있고요. 뭐 조그만 데 가면 뭐라고 할까요? 꿀벌들이 자라고 있으면 꿀벌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 화단을 만들어서 조그만 데 텃밭을 가꾸고 있으면 텃밭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해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태계를 해양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양에서 생물 군집과 그것들을 둘러싼 환경과 유기적 기능적인 물질 순환계라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도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변이 아닌,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이 아닌 더불어 함께 가야 된다. 해양 생태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이 해양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2015년에 유엔에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달성해야 될 17가지 목표라고 이야기해서 앞에 앞글자를 땄습니다. SDGs. 2015년에 모여서 유엔에서 모여서 2030년까지 꼭 이루어야 할 인류의 공동 목표 17가지를 정했는데 거기에 들어 있어요. 영어고요. 한글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에? 14번째하고 15번째에 생태계 보존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 아,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은 이거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해양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다. 약 70%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구상의 물,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물이에요. 민물과 다 합쳐서 물이라는 것의 9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없어지면 살 수가 있을까요? 인간들이 없죠. 또 부피로 보면 지구상의 생활 공간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해양.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검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런 생태계가 엄청난 위기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 수단인 지구의 인구가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그렇죠. 80억 정도 돼. 80억. 80억 중에 30억 명이 생계 수단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8분의 3이에요. 8분의 3.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 게 이렇대요. 20만 종의 확인된 생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바다에 살고 해양에 살고 있는 개체수는 수백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낸 거 발견한 개체수만 20만 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요즘도 계속 보면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심해에서 발견되고요.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발견한 사람이 그걸 자기 이름 막 지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30억 명 이상의 단백질의 주요 원천이라고 합니다. 바다가. 엄청 중요하죠. 이제 또 나오는 거 보면 바다는 해양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에서 50%를 흡수한다고 해요. 지금은 뭐 보니까 제가 다큐멘터리 보는데 거기서 훨씬 더 많이 흡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30에서 50%를 흡수해서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심해에 묻어나서 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다가 없어지면 탄소 저장할 수가 있는 데가 없는 거죠. 이 지구가 점점 오염이 심해집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늘어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지구에서 소요되는 산소의 30에서 50%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바다에 있는 해초들이 산소를 발생시키는 게 아마존의 뭐 20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에서 5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양 최대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약 몇 명? 30억 명이. 이게 뭔지 아나요? 4학년 되면 과학 시간에 배워요. 과학 시간에. 이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아는 친구? 이렇게 생긴 줄을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해서 생태계 먹이 사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막 얽혀 있잖아요. 생태계 먹이 그물이라고 부른대요. 저쪽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뱀이 어느 날 갑자기 뱀이 사라졌어요. 그럼 누가 늘어날까요? 개구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개구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었어. 그러면 개구리가 살 수 있어요? 개구리가 또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이 알아서 잘 조정을 한대요. 그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요? 인간이 끼어듭니다. 인간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육상 생태계는 뭐 그러니까 바다에도 이런 생태계가 있다는 겁니다. 바다에도 이런 상태.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이게 먹이 생태계 사슬이고요. 요거는 생태계 그물이 되겠죠. 그럼 지금은 선생님이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건데요. 마찬가지. 얘 누구죠? 상어, 그죠? 상어는 아무나 엄청나게 막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얘네들이에요. 작은 상어, 여기 있는 애들. 참치잖아요. 참치. 우리가 알고 있는 참치. 그러면 상어의 숫자가 줄어들면 누가 늘어날까요? 그쵸? 얘네들이 늘어날 거예요. 막 늘어나요. 그럼 막 참치가 막 늘어나면 그 밑에 있는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참치가 줄어들어요. 또는 참치가 많이 늘어나면 상어가 또 늘어나겠죠. 그럼 서로 알아서 늘고 줄고 하면서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생태계 평형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인간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좀 이따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태계 위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그죠? 바닷가인데 뭐만 보여요? 그쵸. 모래에 전부 다 쓰레기들. 여기는 갈라파고스 제도예요. 갈라파고스 제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어요? 바다에. 그죠. 에콰도르라는 곳의 영토라고 하는데요. 여긴 섬이 한 뭐 20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에 사람이 사는 섬은 5개 정도 된대요. 나머진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는 섬이에요. 사람이 없는 섬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가 새. 얘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얘가 누군지 알아요? 갈라파고스에 유명한 새 있어요. 골프 치시는 어르신들 골프 치시면 뭐 5홀에서 빵 쳤는데 쏙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홀인원인데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버디, 이글,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라는 새라는 거.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그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알바트로스고요. 알바트로스가 있는 무인도에 알바트로스보다 여기 한 마리 있고요. 여기 좀 보이죠? 이렇게 새 보이는데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래요. 여기는. 그쵸. 알바트로스가 여기 앉아있는데 새가 여기 앉아있어요. 어미들이 알바트로스는 새끼를 놔놓고 어미가 먹이를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갔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이 먹인 줄 알고 잡아오는 거야. 그걸 물어와요. 물어와서 새끼한테 줘요. 새끼한테 주니까 새끼가 그걸 먹인 줄 알고 먹는 거죠. 그럼 뭘 먹은 거예요? 먹이를 먹은 게 아니라 플라스틱을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이 뒤집어져 있는 곳에다가 둥지를 틀고 산대요. 이렇게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플라스틱 없어야 되겠구나. 덜 써야 되겠구나. 이런 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막 공부하다 이 플라스틱에 대한 거 하나 보여줄게요. 플라스틱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바다 오염. 그러면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빨대에 의해서 바다가 오염되는 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0.03%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바다에 남아있는 폐쓰레기들 중에 플라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 폐쓰레기는 다 어디서 온다? 아니요. 배에서 온다네. 배에서. 고기를 잡는 배에서. 뭘까요 그게?
그물이요. 그물 또는 고기를 잡는 도구들이래. 그게 50% 가까이 된다는 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플라스틱 이렇대요. 우리나라가 1인당 3위야, 3위. 근데 선생님 전체 양 보면 왜 이렇게 돼 있죠?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이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나라는 중국이 맞아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이거는 1인당이야. 1인당. 1인당이기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플라스틱 발생량은 적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는 1인당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3위. 아, 플라스틱 줄여야 되겠구나. 그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의 산성화. 이게 CO2가 생기면 그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에 내려간 이산화탄소 때문에 해양 산성화가 된대요.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찾다가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해양 생태계의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어업의 상업화. 부수어획과 저인망어업. 먼저 부수어획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얘 누구예요? 상어. 아까 참치를 잡다가 상어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상어를 그냥 돌려보내주면 되는데 뭘 잘랐을까요? 그쵸. 지느러미를 잘랐잖아요. 지느러미를 자르고 보내요. 이거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상어 때문에 1년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명 정도 된대요. 10명. 1년에 10명. 평균적으로. 근데 인간은 1년 동안에 3만 마리를 죽인. 미안해. 1년이 아니고요. 하루 만에 3만 마리를 죽인. 상어를. 사람은 상어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아까 이야기한 부수업.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상어가 왜? 고기가 많은 곳엔 상어도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 같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다 잡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끌려 올라왔는데 보고 그냥 놔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어떻게? 예, 지느러미를 자르고 버리는. 저 지느러미는 어디로 가요? 사람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삭스핀이 엄청나게 비싼 그거라며요. 음식이라고. 중국하고 홍콩으로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중국에 제일 많이 간대요. 그다음에 저인망업. 저인망업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나게 큰 그물로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성당을 하나를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쓸어 담을 수 있는 크기의 그물로 낚시를 한다는 거죠. 그물로. 여기에는 전보 제트기 17대가 들어간대요. 이 그물 속에.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1970년대에 저 위에 있던 게 저기 보면 몇 년이죠 여기? 오늘날은 보면 없어졌죠. 선생님 이게 무슨 무기예요? 물어봐서 찾아봤어 선생님이. 잠시만요. 안 보이나요 끝에? 안 보이네. 제일 위에 게 대구고요. 그 다음에 참치. 그죠? 밑에 게 참치. 그 다음에 제일 아래 게도 대구 종류래요. 없어진다는 거죠. 1년에 2조 7천만 마리를 잡는데요. 저 어업을 하면서. 그럼 이렇게 잡아내면 언제? 2048년도에는 바다가 텅 빈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2048년에 바다가 텅 비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류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얘기합시다. 플라스틱 사용의 자제. 그죠? 플라스틱 덜 써야 되겠죠? 탄소 발자국 탄소를 덜 발생시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보이는 쓰레기는 다 주워.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생산되는 먹는 걸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고기를 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 오염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저인망어선이 끌고 지나가면 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다 없어지냐면 바다의 해저 토지까지, 해저의 땅까지 다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호가 있어야 되는 곳에 산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마지막으로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무심코 지나쳤을 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로 우리의 바다는 병들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 우리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혼자서 모든 건 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모든 건 할 수 없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걸 실천한다면 해양 생태계는 보존될 것 같고요. 그 뭐 30%만 살아 있으면 바다는 30%만 바다가 30%만 살아 있으면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해양 생태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훈초등학교 의사 최정원입니다. 고맙습니다.